쿨가이즈 대 얼라이언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레디언트 선픽이고요. 쿨가이즈가 레디언트를 가져가네요. 쿨가이즈 첫 번째 밴. 최근 도타픽 경기를 보면 스브 밴. 네, 스브가 티어가 좀 올랐죠. 요 밴. 그리고 이제 외계 침략자와 그림자 악마. 네, 그렇죠. 저 두 영웅들, 제가 방금 언급한 외계 침략자와 쿨가이즈가 2밴을 한 그림자 악마 역시나 도타피에서 이제 티어가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보여줬죠. 얼라이언스 두 번째 밴. 여기서 나올 만한 밴이 길쌈꾼. 스브가 밴이 됐기 때문에 길쌈꾼 LP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길쌈꾼 밴. 그리고 쿨가이즈 첫 번째 픽입니다. 이제 뭐 나올 만한 픽이 스냅파이어. 역시나 메타를 따라가네요. 쿨가이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스냅파이어를 가져갔기 때문에 쿨가이즈가 두 번째 픽으로 마르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 점을 고려해서 마르스를 얼라이언스가 1, 2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를 악몽의 그림자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네요. 우선 악몽의 그림자, 마르스,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죠. 악몽의 그림자, 네, 이렇게. 그리고 쿨가이즈 두 번째 픽. 마르스를 가져가면 가장 나오기 괜찮은 게 파도사냥꾼입니다. 두 번째 픽으로 파도사냥꾼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해 보여요. 그게 아니면은 악몽의 그림자의 그 악몽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줄 수 있는 영웅을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포터 쪽에서 궁극기를 끊을 영웅이라고 한다면 디스럽터, 마르스 상대로도 괜찮은 영웅이죠. 네, 디스럽터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가장 무난한 건 파도사냥꾼을 가져가는 거예요. 파도사냥꾼? 천각검사도 마르스 상대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첫 번째가 이제 개인의 숙련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진짜 쿨가이즈는 이제 청각검사가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악몽의 그림자의 궁극기가 청각검사의 궁극기를 카운터 치는 스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몽의 그림자가 나왔을 때 청각검사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픽이라고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개인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러니까 내가 청각검사를 굉장히 잘 다룬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카운터를 무시하고 마르스 상대로 좋으니까 마르스의 궁극기를 칼부림, Q스킬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마르스가 이제 한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청각검사의 궁극기로 그 한타를 지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각검사의 카운터인 혈기를 밴합니다. 야수지배자 밴. 야수지배자도 그러니까 픽되는 비중에 비해서 밴이 정말 많이 드는 영웅이죠. 매를 이용한 시야장악, 그리고 오라 스킬과 이제 오라템, 대군주의 투구를 가서 좀 난전, 힘싸움, 대치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웅이다 보니까, 그리고 궁극기 자체도 이제 이니시 걸기에 좋고요. 까다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메인으로 항상 이렇게 밴된 이유는 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를 이용한 시야장악. 이건 밤추 밴 같은 경우도 시야장악, 그 밤추의 궁극기가 이제 공중시야가 되죠, 하늘 날아서. 그래서 그 공중시야를 보는 그 시야를 이용한 이점을 쿨가이즈가 이용할 수 없게끔 야수지배자와 밤추를 밴해줍니다, 각각. 그리고 쿨가이즈 망령제왕밴. 망령제왕밴 그냥 준수한 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니코베이비 선수가 잘 다루기도 하고, 오플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각검사 상대로 라인전도 준수하고, 그리고 니코베이비 선수가 잘 다루기도 합니다. 아바돈 밴. 아바돈은 이번 도타피에서 보여줬던 악몽의 그림자의 카운터 영웅이고, 흑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픽으로 흑버들을 가져갔는데, 마르스 상대로 이제 죄송합니다. 마르스와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영웅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럽터, 레이저 가져갑니다. 디스럽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마르스와 고통의 왕을 상대로 괜찮은 영웅이고 괜찮은 서포터죠. 그리고 레이저도 현재 메타에서 가장 좋은 캐리 영웅으로서 각광을 받는 영웅입니다. 그 재생의 구슬 트리가 좀 발견된 이후로 상당히 캐리력도 올랐고 라인전도 준수하고 좋은 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기를 이용한 파밍 속도도, 예전에는 뭐 파밍이 정말 안 되는 영웅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궁극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레이저가 많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고통의 여왕. 고통의 여왕을 가져가는 이유는 레이저가 미드라인을 갈 경우에 레이저의 그 레이저 정전기 연결이죠. W 스킬을 고통의 여왕이 이제 피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전에서 준수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가 정전기 연결을 쓰면서 이제 궁 써서 이제 좀 지속적인 붙어서 이제 지속적인 한타를 해주는데, 한순간에 고통의 여왕이 궁극기로 터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레이저 상태로 항상 준수한 픽으로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웅들이 각각 나왔고, 흑버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흑버들이 마르스와 시너지가 좋은 이유는 마르스의 궁극기 이후에 흑버들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흑버들 궁극기가 이제 광역으로 공포에 걸리게 하는 거죠. 이제 마르스의 궁극기가 결계, 결계 안에서 이제 벽에 부딪히면 데미지를 입는데, 흑버들의 궁극기와 함께 적을 가둬놓은 상태로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하드 CC의 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느낌이고, 그리고 흑버들 자체가 순간 버스트, 그러니까 폭딜이 가능한 영웅이다 보니까 마르스의 셋업 이후에 딜링도 가능하죠. 그리고 벤을 보면은 얼굴, 근데 젠픽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얼굴 없는 전사 벤, 퍽벤. 퍽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캐리에 고통의 여왕 미드 카운터로 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 것 같고, 얼굴 없는 전사하고 이제 유령 자객은 니코베이비 선수의 캐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레이저보다 후반 포텐셜이 좋고, 그리고 레이저의 그 W 정전기 연결을 빠져나갈 수 있는 영웅 두 개를 밴한 겁니다. 리나는 고통의 여왕을 상대로 준수한 라인을 해줄 수 있는 미드 영웅을 밴을 한 거고요. 컨카 역시나 고통의 여왕을 상대로 좀 버텨줄 만한 미드 영웅입니다. 이렇게 쿨가이스는 이제 조합이 완성이 됐고, 얼라이언스 이제 마지막 픽이 남았는데 캐리 자리가 남아있죠. 레이저의 정전기 연결을 좀 맞아도 빠져나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빠르게 녹여줄 수 있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유령 자객이랑 얼굴 없는 전사가 밴드했고, 모플링도 지금 레이저의 카운터라서 밴을 미리 해놓은 거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자, 캐리 니코베이비 선수가 워낙에 캐리 픽풀이 넓은 편이라 좀 단단한 영웅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스의 궁극기가 끝났을 때 이제 단순히 이제 힘싸움을 하는 구도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쿨가이스 영웅들에 비해서 좀 힘싸움이 약해 보이긴 해요. 현재까지 얼라이언스의 조합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앞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약간 자리 잡고 버텨주는 영웅이 좀 있는 게 좋거든요. 속칭 이제 전열이 없다고 하죠. 뭐 얼라이언스 마지막 픽인데 고민합니다. 나올만한 픽이 뭐 트롤, 근데 트롤 전쟁 군주도 레이저 상대로 안 좋아가지고, 루나도 레이저 상대로 안 좋죠. 메두사? 근데 메두사가 나와버리면 뭔가 지속 딜링이 좀 약한 느낌이고, 근데 메두사 역시나 레이저 상대로 좋진 않아요. 디스럽터를 생각한다면 가면무사? 아니 환영창기사? 근데 환영창기사 역시나 레이저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컨카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에요. 다만 디스럽터의 잔상을 피해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흡혈마. 흡혈마로 가네요. 근데 흡혈마 같은 경우는 디스럽터의 잔상을 피해줄 수 있긴 합니다. 잔상을 사용했을 때 흡혈마의 Q스킬, 광란인가요? 그걸로 잔상을 흡수해줄 수 있다는 강점은 있지만, 레이저가 잠시만요. 레이저가 5% 가네요. 청각검사가 맞네. 청각검사가 미드구나. 청각검사 오프에 레이저 캐리에 컨카 미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컨카 캐리 미드 청각검사 오프 레이저, 그리고 4번이 스냅파이어, 5번이 디스럽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얼라이언스는 캐리 흡혈마, 미드 고통의 여왕, 오프가 마르스, 4번이 흑버들, 5번이 악몽의 그림자예요. 근데 문제가 흡혈마가 디스럽터의 잔상은 흡수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레이저의 정전기 연결 상대로 상당히 크게 카운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상대로 흡혈마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혈마가 순간적으로 딜이 막 엄청 나오는 영웅도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오프가 레이저가 왔잖아요. 이러면 흡혈마의 라인전도 약간은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게임 자체를 그 캐리가 이제 하는 캐리 혼자 다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도타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래요. 예. 레이저만 어떻게든 잡고 시작하면은 흡혈마가 나쁘지 않은 픽이 되니까. 묵은본들이 총 출동해서 근데 문제가 컹카 상대로는 흡혈마가 되게 괜찮거든요. 진짜 컹카 상대로도 되게 좋고 디스럽트 상대로도 좋은데 문제는 레이저 상대로 컹카가 별로 흡혈마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데 있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전에서부터 레이저를 만나게 될 텐데 라인전을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후에 그림도 레이저 상대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자,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잘 빠졌네요. 시야가 있었던 건 아닌데 지금 보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보였으면 이제 디스럽터가 스킬을 쐈을 거라 보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직감적으로 아는 건가요? 자, 대기 한무 대기 중 레인 수압 일단 보겠습니다. 레인 수압을 할지. 일단 흡혈마의 위치를 보면은 레인 수압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라이언스가 레인 수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그 캐리는 세이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얼라이언스는 레인 수업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베이비 선수가 세이프 레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이프가 오프에 비해서 라인이 가까이 형성되고 이게 오프는 쓸 수 없는 테크닉을 이제 다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니코베이비 선수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세이프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레인 수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그냥 탑으로 오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탑으로 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탑에 라인을 섭니다. 이게 레이저가 그 오프로 와버리면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게 아무리 레이저가 빨대를 꽂고 상대방에게 이제 공격력을 뺏으려고 해도 타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쫓아가긴 어렵거든요. 오히려 지금 흡혈마가 처음에 길막을 진짜 많이 해줘서 최대한 타워 가까이에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맞죠. 그쵸? 이거 일부러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타워 바로 앞이면서 동시에 타워 평타는 크립이 못 때리는 그런 위치를 선점을 했는데 일단 포닉 선수가 라인 어그를 끌어서 오히려 크립이 지금 타워에 맞았죠. 이런 밀리는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레인도 좀 잠깐 볼게요. 미드 같은 경우는 천각검사 대 고통의 여왕인데 일단 고통의 여왕의 요즘의 고통의 여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통의 많이 하는 선수들이 첫 번째 스킬을 고통의 울부짖음을 주고 나서 이렇게 선 2렙을 찍고 2렙 되자마자 그림자 일격을 날리는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 고통의 여왕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1렙 그림자 일격의 효율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스킬을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약간 저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막타와 디나이를 치고 있습니다. 원거리 2개 이거 밀리는 레인이죠. 두 번째 그림자 일격을 주고 그러니까 방금 거리가 됐을 때 보통 바로 던지거든요. 근데 자, 지금에서야 던졌어요. 좀 천천히 그림자 일격을 써주고 있고 자신의 체력까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데미지도 상당히 많이 레벨 대비 데미지도 상당히 높게 들어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보통 바로 쓰는데 디나이나 당했네요. 그래도 고통의 양이 지금 10개로 똑같지만 지금 Q도 그림자 일격도 2레벨 찍혔고 이제부터는 라인을 확실히 좀 압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의 청각검사는 지금 소강타 2레벨 주면서 맞출 때마다 이 지속시간 몇 초죠? 7초라고 되어 있네요. 데미지 감소가 있죠, 본인에게. 그걸 이용해서 좀 맞아주면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바텀은 이제 컹카 디스럽터 대 흑버들 마르스인데 이건 뭐 컹카가 더 셉니다. 그냥 컹카가 세요. 라인전 정말 셉니다. 진짜 세요, 컹카가. 마르스도 대부분의 영웅을 상대로 라인전이 준수하긴 한데 그 이유가 위험할 때 마르스의 창으로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고 원거리 막타를 신의 질책으로 견제와 동시에 막타를 칠 수 있다는 이런 이점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냥 컹카는 캐리로 와버린 파도의 지배자로 그냥 지금 파도의 지배 근데 이거 그냥 잘 쳤죠. 그리고 상대방의 급류 스킬도 잘 피해줬어요. 파도의 지배자 스킬 자체가 라인전이 워낙에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기본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강해지는 정도라고 하나요? 물론 마르스도 어느 정도 강해지긴 하지만 이 파도의 지배자의 쿨타임 감소와 보너스 피해 그리고 가르기 그 범위까지 그러니까 모든 스킬들이 레벨당 효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거 마나가 들지 않죠. 그쵸? 이런 식으로 원거리에서 일방적인 이런 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양아치입니다.
네, 양아치예요. 미드에서도 깡패인데 캐리로 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청각검사 지금 HP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집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러면 이제 경험 차이가 좀 낮다라는 의견이죠. 아무리 빠르게 집을 갔다 온다고 해도 그림자 일격 쓰고 막 어떻게 하면서 집을 빨리 갔다 온다고 해도 보통 웨이브 하나 정도는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 차이가 생겼고 이러면 5레벨이 찍힙니다. 안 찍혔어요. 하여튼 선호랩이 찍히면은 그때 지금 고통의 일부 지금 2레벨에 그림자 일격 2레벨 이거 5레벨 때 그러면은 전멸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일격을 3레벨을 안 주는 게 대회에서는 좀 국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랭크 같은 데서는 이제 랭크는 대부분 그림자 일격 3레벨을 주면서 라인전의 압박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선수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너무 라인전에 집중을 하면은 이 고통의 일부주심이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큰 도움이 되는 스킬이니까 정글링이라든가 라인 푸시도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일부주심 3레벨 줬어요? 이 선수 그러니까 라인을 먼저 밀게끔. 근데 이게 잃어버리면은 전멸이 안 찍히죠. 이거 6레벨 때 궁 안 찍고 전멸 주겠다는 거죠. 일단은 라인전을 이제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일부심을 왜 먼저 준 것 같나요? 그러니까 라인 밀면서 라인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일부심을 많이 주면 장점이 라인을 진짜 빠르게 밀어주면서 동시에 견제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가려면 갈 수 있죠. 아이템은 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고 아이템의 효율만 최대한 뽑아낼 수 있으면 뭐 다이다리 뭐요? 기대가 뭡니까? 그냥 원템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효율의 문제가 항상 있죠. 그리고 그 아이템에 따라서 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줄 필요도 있고요. 이게 뭐 공템을 갔으니까 뭐 다이다를 갔으니까 아가님을 갔으니까 그때마다 똑같은 영웅이어도 약간 움직임이라든가 동선 이런 것들 한타 때 좀 포지셔닝 이런 걸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잘 이해만 하고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어떤 아이템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컨카로 뭐 선봉방패 간 다음에 탱킹하는 것도 뭐 못할 건 없죠. 컨카 지금 스틱까지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죽기 전에 최대한 딜 넣어놓고 사망을 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파도지 배치 한 번 더 쓰면서 딜겨놓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디스럽터가 보니까 지금 라인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사망을 했네요. 원래 컨카가 이겨야 되는 매치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컨카가 죽은 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미드가 지금 고통유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잘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6레벨 때 궁극기 7레벨 때 전멸을 준 것 같죠. 그래서 8레벨 기준으로 고통의 일부지점을 마스터하면서 뭐 할 것 같은데 지금 청각검사가 라인을 먹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솔직히 좀 건방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라인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냥 아싸리 진짜 그림자 일격 3레벨을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림자 일격 되게 좀 라인전의 한정으로는 진짜 완전 깡패 스킬인데 라인전 강화보다는 좀 운영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인 밀고 정글 먹고 본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걸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랭크에서는 랭크 기준으로는 고통의 일부지즘보다는 그림자 일격 3레벨 주는 게 진짜 프로 수준의 그 상위 랭크에서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회에선 진짜 그림자 일격 3레벨 준 경우가 정말 드물어가지고 이게 212가 정말 정석이겠거니 생각하시다가 고통유형 3레벨 그림자 일격 맞는 순간 그냥 정신 번쩍 들거든요. 라인전에서 진짜 사거리도 늘어나고 데미지도 세고 자기 본체 힐도 일당 지금 많이 되는 스킬이라서 일단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랭크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림자 일격 3레벨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진짜 미드라인전을 상대방을 완전히 그 라인을 못 먹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 고통유황은 일단은 라인 밀고 정글 먹고 최대한 이제 파밍 해주면서 와드도 잘 지웠고 본인 스스로가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먼저 라인도 계속 밀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8분 룬도 8분 룬도 그냥 터들이 먹네요. 방금 디스럽터가 디나이를 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은 거죠. 룬 컨트롤도 잘해주고 있고 확실하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2레벨만 줘도 라인 자체를 압도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스모크
진짜 크죠. 팀게임의 차이가. 그리고 이게 아군과 함께 할 때도 사실 Q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인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한타 때도 보면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갱킹대로 녹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혼자 할 때는 뭐 그림자 일격도 괜찮은데 아군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는 그림자 일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통의 울부짖음이 한순간에 되게 확 들어가니까 좋은 편이거든요. 자, 공기 써주면서 이건 잡았죠. 아, 이건 흑혈마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뭐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랭크는 근데 미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레인전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림자 일격을 주시는 게 괜찮지 않나. 왜냐면 대회에서는 고통의 양 상대네? 고통의 양이 상대니까 라인전 지고 들어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랭크에서는 그렇지 않죠. 고통의 양이 상대라고? 내가 미드 유저로서 고통의 양을 한번 이겨보리라.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라인 상성이 지는데 라인 상성 분명 지고 있는데 랭크에서는 이겨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미드 라이너의 자존심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그림자 일격 1레벨 2레벨만 주고 하겠다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진짜 있어요.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섭다니까. 그래, 야 진짜 아이템부터 막 스킬 빌드까지 라인전에 어떻게든 올인해가지고 고통의 양 HP가 적으니까 한번 죽여보자. 그럼 내가 라인전 이긴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두려워. 근데 진짜 상위 랭크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대회랑 그러니까 얘네들 대회상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대회랑 랭크랑 달라요. 플레이하는 게. 얘는 랭크에서 스킬치 이렇게 줄 것 같아? 천만에. 얘 대회에서 얘 랭크에서 Q 막 4레벨 줄 수도 있어요. 막 고통의 그림자 이거 4레벨 줘가지고 막 미드 솔킬 막 3번 따고 이럴 수도 있다고. 하여튼 뭐 진짜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드 라인을 이기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 미드에서부터 찍어 누르면서 상대방과 격차를 벌리고 상대방 서포터들 미드로 계속 오게끔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팀게임에서는 그런 스타일은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의 고통의 양처럼 하면 사실상 변수 없이 무난한 성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상대방이 좀 풀려요. 상대방이 좀 풀린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근데 오늘 오진의 니그마 경기 있죠. 자, 그리고 흡혈마는 바텀에서 이제 오프죠. 지금 QTP를 타면 흡혈마가 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흡혈마 픽이 이제 보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네요. 서로 바텀과 탑을 교환한 상황이에요. 보통이와 최대한 기다리고 야 이거는 오히려 보내준 게 땡큐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레이저를 살리기 위해서 잔상으로 지금 보냈는데 오히려 지금 잡고 빠졌고 지금 미드라인 정리했죠? 오히려 고맙죠? 마르스? 예, 오히려 마르스 입장에서 땡큐라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니그마 경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슈프림 선수가 고통의 양을 상당히 잘합니다. 예. 이 선수 고통의 양 숙련도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인전 이후의 움직임이랑 약간 본인이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성장도 준수하게 잘하는 편이라 그냥 숙련도도 높고 예. 그냥 본인 자체가 고통의 양과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라이언스가 고통의 양을 아무래도 이제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잘해요 이 선수 고통의 양. 성적도 좋게 나오고. 퍼닉 선수 레인전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CS를 보니까 이제 미드 중심으로 지금 해설을 한다고 탑라인을 못 봤는데 지금 레이저의 성장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러니까 니코베이비 선수가 라인전을 굉장히 준수하게 잘하거든요. 몇 차례 상황을 한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양이 지금 미드 레인전 이후에 탑 갱킹을 지금 여러 차례 갔었죠. 2차례인가 3차례인가 갔어가지고 지금 2데스를 했어요 레이저가. 그러니까 이거는 흡혈마를 고르고 나서 어차피 미드는 고통의 여왕이라 로테이션하기 좋지 않냐. 고통의 여왕을 이용해서 내 라인을 풀어주면은 흡혈마 성장 자체는 준수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의 여왕이 순간적인 아까도 말했다시피 순간적으로 이제 데미지, 뻥튀기, 폭딜이 가능한 영웅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2차례 이제 잡아준 게 좀 크게 작용하고 있죠. 레이저가 망하면은 뭐 카운트 치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카운터를 쳐야지 너무 이제 성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카운터가 보고 그냥 본인이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하물며 고통요양이 있는 판이라서 그냥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얼라이언스는 좀 이번 경기를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고통요양이 어떻게 보면 뭐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핸드스킨 선수가 좋은 위치도 잘 잡아서 혹시나 죽는다면 대신 죽는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고통요양 자체가 블링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서 좀 도망도 잘 가는 영웅이다 보니까. 자, 스모크.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통요양이 뭐 이니시 자체는 좀 약합니다. 뭐 가능하긴 한데 이니시가 좋은 영웅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미드로서 궁극기 있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폭딜, 그러니까 버스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서포터와 함께 이런 식으로 스모크 갱킹을 좀 노려볼 만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Q 때문에 메이저로 올라왔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Q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 미드 영웅들이 다 너프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스턴 이후에 궁극기로 이거는 위험하죠. 아, 사망을 하네요 결국. 레이드 또 사망했고요. 지금 미드에서 도전하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고통이랑 지금 불킹을 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불킹 같은 경우는 컨카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형이 좀 날파리처럼 이제 돌아다닐 수 있긴 한데 컨카 X마크 이후에 이런 식으로 사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템으로 불킹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불킹이 나오기 전 타이밍 레이저를 잡긴 했으나 고통형 본인이 죽어버렸죠. 그래도 레이저만 잘 처리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 뱀픽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레이저만 잘 처리하면은 흡혈만은 진짜 지금 쿨가이스 이 영웅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영웅이죠. 컨카 상대로도 좋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디스럽터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청각검사의 궁극기도 무시하고 딜을 넣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레이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레이저만. 그러면 이제 흡혈마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는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가 오프 레이저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웅들을 필요로 할 때 오프로 이제 어떻게든 억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오프로 이 영웅을 사용했을 때 그 영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들도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쓰긴 쓰고 그냥 캐리로 돌려 쓰자. 그러니까 이런 거 좋긴 한데, 근데 문제가 결국에 오프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인전을 지면은 결국에 공간 자체를 할애받지 못한다라는 오프의 이 특성상 약간 진짜로 망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흔하죠. 망하면 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망하면 이제 파밍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오프에게 잘 안 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오지같이 오프에게 공간을 주면 모를까. 자, 일단 볼게요. 고통이가 잘 잡았죠. 그리고 보니까 컨카뿐만 아니라 디스럽터의 궁극기까지 고통형에게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스킬이네요. 빠르게 지금 불킹 치료왕의 지팡이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형을 잡고 나서 미드 2차까지 밀어냈어요, 쿨가이즈. 좀 더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게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흡혈만은 체력 삼키기를 먼저 주죠. 그러니까 이 경로 스킬 레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파밍에 도움이 되는 스킬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경로보다는 아무래도 이 체력 삼키기와 굴 광란이 파밍에 좀 더 도움이 되죠. 공격 속도 증가, 그리고 상대 때리고 있는 대상의 최대 체력 피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밍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굴 광란과 체력 삼키기를 먼저 준 모습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줘요. 예전에는 이제 경로 레벨을 많이 주는 흡혈말을 이제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경로에 이제 공속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보통의 여왕. 자, 봐야죠. 컨카의 이니시 들어갔고 거기에 후보들의 궁극기 연계 깔끔하죠. 이거 잡아낼 수 있다면, 근데 일단 불킹 켰어요. 불킹 켰으면은, 근데 이거 궁극기를 먼저 써야죠. 이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유령선을 바로 사용하면 유령선에 그 데미지 지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미지 지연 효과를 받으면은 고통의 여왕의 궁극기에 한 방에 안 죽고 완갑컨까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컨카가 숙련도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살짝 드네요. 뭐 제가 프로에게 뭐 주제넘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한데, 근데 방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는 게 우선시 됐었다. 그러니까 우선시 됐었어야 했다고 보거든요. 럼주 자체에 이제 이동속도 보너스도 있어가지고 바로 일단 궁을 먼저 쓰고, 보통 이제 컨카 캐리를 잘하는 거, 컨카를 잘하는 선수를 보면은 물렸다 싶으면 일단 궁을 먼저 자기 위치에 받고 시작하죠. 예, 오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캐리인 컨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얼라이언스 아이기스까지 가져가면서 상황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궁을 안 썼었네, 마르스가. 자, 미드라인. 예. 이게 HP, 지금 얼라이언스가 방금 로션을 먹으면서 영웅들의 HP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미드라인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는 건데, 지금 본진에서 이젠 하고 오면은 이제는 얼라이언스 타임입니다. 네, 얼라이언스가 오히려 싸움을 걸 수 있어요. 바텀에 원거리 많아 지금 라인 정리하러 왔고, 흡혈마 아이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혈마 물러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애초에 잘 죽지도 않은 영웅일 뿐더러, 그리고 흡혈마 지금 완갑 이후의 심판도 이러면 어느 정도 현 타이밍, 그러니까 흡혈마가 딜이 약하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딜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흡혈마가 완갑의 심판도다? 그럼 딜이 완전히 안 나오진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템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약하다. 아니 레벨이 15인데 왜 공격력이 100을 못 넘기냐? 진짜 콩카 공격력이 지금 130이에요. 이거 키면 155거든요. 기본 공격력. 그러니까 기본 공격력이 뭐 힘 지금 좀 올라간 게 있긴 한데 지금 130이란 말이에요. 펠마는 이 영웅은 뭔가 좀 약하다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약해요. 진짜 약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링켄의 구슬. 그냥 산화야차 올려주려고 하는 것 같죠. 링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이저가 있는 판이기도 하고. 컨카, 이 선수 진짜 컨카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방금도 원거리에 데미지가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저게 뭔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좀 차이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거리를 반드시 맞추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컨카 자체를 별로 안 해본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컨카 레벨이 높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죠. 방금 잔상으로 흡혈마를 땡겼는데 흡혈마가 경로를 사용하면은 풀립니다. 잔상 자체가 안 통하고, 그리고 지금 쿨가이스 영웅들이 QTP를 끊을 게 없어요. QTP를 끊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흡혈마의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장점 중 하나를 발휘한 거예요. 가면무사와 흡혈마의 약간 어떻게 보면 날먹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영웅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의 범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 좀 캐리치고 굉장히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아군들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흡혈마의 경로 이 스킬 때문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기스도 있으니까 좀 양아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단하기도 하고요. 자, 또 잔상을 써보지만 무시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상대방이 오프 언덕에 있는 엔션까지 먹습니다. 지금 좀 깡패처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흡혈마 진짜 좀 뭔가 잘못됐다. 야, 힘 증가량이 민첩 증가량보다 낮은데? 이래서 딜이 안 나오는 건가? 자, 스냅파이어 사망합니다. 뭔가 잘못됐어. 어디 보자. 얘 힘캐 힘 증가량 2.4, 레이저 민첩캐 힘 증가량 2.8. 그만 알아보자. 민첩캐보다 힘 증가량이 낮은 힘캐가 있다. 뿌슝빠슝. 좀 잘못됐거든요, 이거. 그래도 그래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리오는 언급하면 안 되는데, 퓨리오는 그 대부분의 영웅보다 그냥 스탯 자체가 높아버려가지고 팀뿐만 아니라 민첩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아주 엄청난 영웅이죠.
악몽의 그림자. 힘 2.5 증가. 아! 서포터보다 심지어 지능캐보다 힘 증가량이 낮은 힘캐가 있다? 이거 진짜 뿌슝빠슝인데? 자, 청각검사 버텨주고 있어요. 배웠고 청각검사는 2.5. 아 그렇지 뭐 아니 얘보다 낮은 애가 없는데? 청각검사도 2.5야. 자 일단은 악몽의 그림자 잡아냅니다. 아니 뭐 얘는 힘캐니까 당연히 높을 거고. 야 디스럽터가 2.4야. 야 잠깐만. 드디어 처음 찾았다. 흡혈마보다 힘 증가량이 낮은 영웅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흑버들이네요. 아니 뭐 얘 문제가 진짜 좀 있네. 야 좀 높여라. 너 이러니까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 3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3원 그래도 힘캔데 명색에. 자 흡혈마. 먼저 스턴 맞고 두 번째 스턴. 그리고 너무 스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쵸 침묵 밖으로 지금 벗어났죠. 그리고 흡혈마 마르스를 타면서 디스럽터를 잡아냈고 이건 오히려 얼라이언스 잘 받아쳤습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탑까지? 방금 순간적으로 라인 클리어를 한 게 보였을 거거든요. 컹카가 마르스 빠지곤 있는데 혹시라도 한랩터 미나하고 확인해봤는데 이미 빠졌죠? 아니 근데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그 평균적인 스탯 합이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말해 뭐해. 굉장히 낮다. 기본 공격력도 낮은 편이에요 흡혈마가.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물론 이제 밸런스 잡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흡혈마가 확실히 이 체력 3기기 스킬 자체 밸류가 굉장히 좋은 영웅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굴광란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한테 때려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막상 또 해보면은 뭐 캐리로서 역할을 수행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캐리에 비해서 이제 딜이 약하다라는 인식이 실제로도 있고 해보면 진짜 약해요. 약하니까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바텀 포탑 두드려주고 있는데 이쪽은 2차를 두드리고 있죠. 지금 얼라이언스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는 게 상대의 오프 언덕 쉽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바텀 쪽에서 쿨가이스가 어떻게든 라인 밀면서 그냥 교환을 해주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냥 한타를 못 이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율 띄우자마자 우선 디스럽터의 궁극기 써주면서 빠르게 흑버들 잡아줬는데 이거 그냥 스냅파이어 주고 빠져도 됩니다. 마르스 불킹 잘 뺐거든요. 잠시만요. 마르스까지 집 보냈죠 옥동이야. 이거 불킹 켰어야 됐던 거. 근데 자기밖에 없구나. 이거는 쿨가이스가 이득을 좀 많이 받네요. 지금 레이저가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아군이 다 바텀 쪽에 있었구나. 이거는 이제서야 넘어왔는데 여기서 근데 추가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쿨가이스가 시간을 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죠. 근데 과연 레이저가 먼저 죽은 상태라. 자 쿨가이스 바이백 이거 빠질 수만 있으면 됩니다. QTP 내 TP가 없어요. 쭉 해야죠 쿨가이스. 근데 이거 빠지면 잠시만요. 언덕 잡고 있죠. 잡겠다는 거죠. 강합니다 흡혈마. 서포터 정도는 그냥 녹여버리죠. 그니까 이게 수입이 높으면은 딜이 나오거든. 근데 몸 약한 영웅 정도는 잡을 그 정도는 됩니다. 자 이거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흡혈마. 지금 TP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 걸어 빠져야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쵸 지금이라도 빠져야죠. 안 빠지나요? 와 진짜 그냥 깡패처럼 하네요. 지금 아까 죽었던 레이저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괜히 오버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팩인가? 자 재웠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볼게요.
얼라이언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지금 레이저가 자기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흡혈마를 막을 방법 자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어떻게든 흡혈마에게 빨대를 꽂아서 공격력을 최대한 빤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딜 넣어서 흡혈마를 좀 제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입차가 지금 거의 1.7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수입차면은 제압하는 게 어렵죠. 그래도 1대1 상황이면 해볼만 할 텐데 1대1 상황 자체도 안 나오고요. 자, 흡혈마 샤드 일단 불킹 키고 빨대를 마르세게 꽂아버리면 흡혈마를 어떻게 막나요? 이건 퍼닉 선수 실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죽어버린 흡혈마 못 막아요. 이러면 흡혈마 왕이에요. 예, 진짜 흡혈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딜이 안 나온다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흡혈마는 죽지 않거든요. 딜이 약하다 해도 본인 자체가 죽지 않으면 이 죽지 않은 동안 계속 딜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오, 그래도 흡혈마 상처치기 쓰고 나니까 GG. 이건 흡혈마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승자는 얼라이언스입니다. 무난하게 이기네요.